차는 관계의 어색한 벽을 허무는 좋은 도구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지요. 육적인 힐링, 정신적인 힐링, 사회적, 관계적 힐링에 대해 만족할 만한 도구로서 차는 그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인 잔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차 색을 한번 보고 잘 우려졌구나 싶으면은 손님 잔에서부터 조금씩 또 다시 거꾸로 이렇게 반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녹차는 첫 물차의 향이 제일 많이 있고 맛도 있습니다. 녹차는 첫 물차와 두째 우렸을 때의 맛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차문화협회 그리고 일양차문화연구원 회장 박천현입니다. 여러분은 다반사란 말을 아시지요? 일상에 흔히 있는 일,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죠. 한자로 보면 차 다자, 밥 반자, 일 살자인데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흔하게 차를 마신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차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 이 다반사란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끼 밥은 우리 일상에 매일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과이죠. 따라서 밥 먹는 일에 견주어서 차 마시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만남을 요청할 때 첫 마디는 차 한잔 합시다로 시작하지요. 깊은 의미 없이 하는 이 말 속에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개 친밀함을 생각하거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어 보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차는 관계의 어색한 벽을 허무는 좋은 도구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지요. 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위해 사진, 그림, 여행, 운동 등등의 취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차 문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차 문화를 여러분께 권하는 특별한 뜻은 차로 인해 도자기나 각 나라의 풍습, 차 산지 여행, 기타 많은 예술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차의 원산지는 지금의 중국 서남쪽 운남 남부 지역 일대와 인도 북부 아셈 지역이라고 합니다. 차는 차잎의 크기에 따라서 대엽종, 소엽종 등으로 분류되고 가공 방법이나 발효 과정, 보관 방법에 따라 오늘날 수천 가지 종류의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는 고유명사입니다. 녹차, 홍차, 보이차, 우롱차 등 차나무 잎으로만 만든 것을 차라고 하지요. 커피는 그냥 커피입니다. 쌍화차, 인삼차, 율무차 등은 당, 즙, 죽이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차의 첫 발견은 고대 인류 역사의 시작대인 신농시라고 하니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는 생존적 가치로서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 유목민들에게는 목숨을 이어가는 필수 영양제로서 말이나 소금 등을 차와 바꾸는 차마 무역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차마 고도가 생기고 실크로드와 함께
인류 문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7세기 들어 서양의 대항해 시대를 맞추어 유럽인들이 앞다투어 차에 매료되고 동인도 회사를 필두로 아평과 무력을 앞세워 결국 홍콩이 탄생되고 오늘날 미국 독립도 보스턴 차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적인 힐링, 정신적인 힐링, 사회적, 관계적 힐링에 대해 만족할 만한 도구로서 차는 그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차의 특징이나 과거 역사적 배경, 사회적 역할, 생존적 가치 등에 대한 차 문화의 활용 방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힐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기독교 차문화 협회 교육원장 김태연입니다. 이 시간에는 녹차의 찻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녹차 찻자리의 차 도구를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깜찍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녹차 도구가 있지만 이 색다른 도구 세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뜨거운 물을 바로 부어도 되는 유리컵이고, 예, 이 아래에 오아시스, 꽃을 꽂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에 아주 향이 멀리 말리까지 간다 해서 말리 화차를 한 송이를 넣겠습니다. 이 말리 화차는 녹차 잎으로 뺑 둘러서 싸놨습니다. 안에 꽃은 식용꽃입니다. 하나를 넣고 뜨거운 물부터 먼저 한번 부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들은 술 대신 차로 우리가 축하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일반 사람들은 뭐 술로 다른 걸 하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은 차로 하는 것이 멋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 도구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이 말리하차 종류는 꽃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됩니다. 먹는 식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큰 도자기 답안에 꽃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꽃을 꽂는 걸로 돼 있죠. 네, 자, 꽃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예, 자, 밑에 오아시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키가 크고 이 그릇이 키가 크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으로 다화를 꽂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시원하게 선을 살리고 아래에는 다식을 전통 다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덜에 나가면은 이런 옷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꽃 한 송이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꽃이 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님이 오셨을 때 차 한 잔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아주 멋진 찻자리 꾸밈입니다. 그럼 얘는 또 뭐냐? 얘도 바구니로 되어 있는 휴대용 트레이입니다.
여기에도 손님이 오셨을 때 작은 차 한 잔을 그냥 내는 것보다도 이곳에 꽃과 함께 차 한 잔을 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거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어떤 도구든 관계없습니다. 깨끗한 하얀 접시에 해도 됩니다. 자, 오아시스를 그냥 놓으면 물이 밑에 스며들기 때문에 잎을 하나 깔아줍니다. 깔아서 그 위에 또 다른 잎을 하나 올려서, 이러면은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죠. 예. 자, 여기에도 아래에도. 자, 이렇게 해서 차 한 잔을 대접할 때 여러분들이 손님을 기쁘게 하고 아주 편안하게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차를 한 잔 우려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손님께 이렇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아주 얼마 들이지 않는 꽃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 도구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다관이, 차를 우리는 다관이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파형이라 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는 실용차잔 다구입니다. 평소에 누구나 쉽게 다구를 구입할 때에 손잡이가 뒤에 있는 후파형 다관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닭이를, 그럼 이런 닭이만 녹차를 우리느냐? 아닙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여행용 닭이, 1인 닭이가 있습니다. 이런 다구는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차를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구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찻잔을 올리는 이 차탁은 도자기 지금 차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사용을 왜 했느냐? 차탁 모양이 옆에 날개가 있어서 손님에게 낼 때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나무 차탁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무 차탁을 사용하는 이유는 찻잔을 넣을 때 소리가 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녹차는 어떻게 우리는 것이 맛이 있을까? 녹차를 좋은 차를 구입을 해서 너무 뜰게, 쓰게 차를 잘못 우려서 맛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 온도와 차의 양, 이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급차, 차는 우전이 있고 세작이 있고 중작이 있습니다. 녹차에 있어서는 우전은 일찍이 제일 첫물 딴 차를 우전이라 그러고 두 번째 딴 것을 세작이라 그럽니다. 보통 우전과 세작을 많이 마시는데 고급차, 첫물 차일수록 물 온도가 6, 70도로 물을 식혀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전차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 차밭에 가서 직접 제다 회사에서 함께 만들면서 준비한 우전차를 가져왔습니다. 자, 물 식힘 사발이라 그러기도 하고 기가 나와 있는 것을 수구라고 합니다. 수구에 물을 먼저 잔을 예열하고 다관을 예열하기 위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자, 물을 붓고 수구를 잡고 자, 다관에 따릅니다. 자, 이럴 때
항상 조심스럽게 차를 다구도 다룰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다관에 물이 들어가서 예의를 댈 동안에 차 우릴 물을 수구에다가 따라 놓습니다. 자, 그럼 이 물이 식을 거예요. 자, 꼭 다관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왼손을 다간 뚜껑 위에 올려야 되는 거는 그냥 따르면 다간 뚜껑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왼손이 다간 뚜껑 위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이 차호에 녹차를 넣어 놓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차 입자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여기에 내놓은 것을 바로 넣겠습니다. 차는 1인분에 2g 정도입니다. 지금 3인이 차를 우려서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5g 내지 6g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넣으면 많기 때문에 5g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예를 쓸 때는 태수기를 사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물을 바로 여기다가 바로 부어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예. 자, 차가 들어갔습니다. 2분 정도 우려야 됩니다. 2분. 자, 2분이 우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따를 때, 자, 맨 아래에 주인잔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차 색을 한번 보고 잘 우려졌구나 싶으면은 손님 잔에서부터 조금씩 또 다시 거꾸로 이렇게 반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맨 마지막에는 한 방울도 없이 다 따라야 됩니다. 왜? 물이 들어있으면은 두 번째 차 우릴 때 차가 쓰게 됩니다. 쓴맛이 나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 한 번에 다 따르지 못하는 거는 첫 번째 맛과 마지막 잔 맛이 차 맛이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을 중복으로 나누어서 따릅니다. 자, 이렇게 손님에게 차를 드렸습니다. 드렸으면은 손님은 받았다고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찻잔을 들고 색을 보고 향을 맡고 이럴 때 엄지손가락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벌어지면은 안 됩니다. 손님에게 차를 내고 주인이 먼저 차의 간을 보고 드십시오 하고 권하고 난 뒤에 손님에게 차를 다시 이렇게 드시도록 한 번 더 권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본인 잔을 내려놓고 두 번째 차를 또 우립니다. 자, 이럴 때 여기 물이 식었으면은 바로 가도 되고 아직 열기가 많고 물이 많이 뜨겁다 싶으면은 수구에 다시 식혀서 다관에 이렇게 해서 따릅니다. 예. 자, 차가 들어가 있고 물이 들어갔을 때 초탕은 2분 정도 우려야만이 됩니다. 이럴 때 시간을 놓치면은 차 맛이 떨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1분 정도 우립니다. 자, 이렇게 차를 두 번째부터는 수구에 다 따라서
손님께 차를 댑니다. 자, 오늘 결혼할 때 봉채 보낸다는 얘기가 있죠. 봉차 보낸다. 우리는 옛날부터 시집 갈 때에 차를 봉해서 다시까 준비해서 시댁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왜 그럼 차나무에서 딴 차잎을 차를 만들어서 술 대신 차를 사용하는가? 차나무는 옮겨 심으면 잘 사지 못합니다. 뿌리가 찌끈성이기 때문에 한번 그 가문에 시집 가면은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차나무는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1년 12달 푸르고 싱싱합니다. 그리고 항상 친정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낼 때 차나무와 같이 1년 12달 푸르고 건강하게 살아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차의 세 번째는 무슨 뜻이 있느냐? 차 맛은 인생살이의 맛과 같다. 차를 첫 맛을 보면은 떫고 쏘고 시고 달고 향긋하다. 항상 인생살이는 달고 오묘한 맛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떫으니 썬 일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 세계 기독교 차문화협회에서는 결혼할 때 기독교 패백을 합니다. 왜 기독교 패백할 때에 차를 하느냐? 술 대신 차로 해야 합니다. 신부가 시부모에게 절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밤 대추를 던지면서 자식을 많이 놓아라 하지만 자식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가 찬잔을 올리면서 시부모님께 절을 하고 나면은 시부모님은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보통 기독교 가정에서 술로 하기도 그렇고 음료수 하기도 그렇고 참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나무는 뿌리가 찌끈성이기 때문에 옮겨 심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도 차나무처럼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세계 기독교 차문화협회는 찬잔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녹차 차자리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을 또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커피의 카페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예, 커피의 카페인은 보통 우리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100mg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녹차의 카페인이 그만큼 들어있지도 않고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는 들어있는데 정신이 맑아지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많이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 그래서 혹시나 아주 예민한 분은 밤늦게 안 드시는 것이 좋겠죠. 녹차는 마실수록 목이 마르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예, 아무 녹차나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녹차를 따올 때 시들기부터 먼저 합니다. 시들기. 그걸 위조라 그러는데 그 위조한 차를 살청을 합니다. 살청, 덮는다 그래요. 덮을 때 잘못 덮으면은 녹차를 마셨을 때에 목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잘 익은 녹차는 절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살청할 때, 덮을 때 골고루 잘못 덮은 녹차는 목이 마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차를 우려낸 찻물은 따라버리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죠. 녹차는 찻물차의 향이 제일 많이 있고 맛도 있습니다. 녹차는 찻물차와 두째 우렸을 때의 맛이
아주 좋습니다. 또 한 번 녹차를 우려내면 언제까지 계속 우려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예, 덕급 녹차는 수제로 만든 덕급 녹차는 5번 내지 7번까지도 차고 우려 나오지만 재배차, 정제차는 서너 번 우려 먹으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더 우려 드시면 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녹차에 대해 짧은 설명, 녹차 차자리와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통해 녹차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